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질병의 영역, 마음 건강과 질병의 영역 계속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반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겁니다. 제일 가장 없는 근본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내 몸까지 알아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이죠. 하나의 떨림이 일어난 걸 파동이라 그럽니다. 그 파동 자체가 입자를 가지고 때는 전하라 그러죠. 쿼크 또는 소립자라 그러고, 이것이 이제 원자로 되었다가 원자가 다시 이제 세포로 되면서 세포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장부가 되면서 이 장부의 껍데기를 골격으로 다 뭉치게 되면은 우리는 말하기를 육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가 마음의 영역으로 보느냐 하면은 무와 파동, 요 영역을 마음의 영역이라 보고요. 이 마음의 영역이 만들어낸 각 전하와 원자, 이 파트를 감정, 즉 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마음을 심이라고 하면은 감정을 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세포, 장부, 육체 이걸 다 뭉뚱그려 합해 육체, 즉 몸,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 기, 신, 그 중에 기가 빠지면은 심신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수련하는 걸 기수련이냐 하느냐면은, 이 감정 공부는 마음 공부임과 동시에 몸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기수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질병할 때 질과 병, 이걸 이제 마음과 감정, 심과 기 영역에서는 질과 병, 그리고 여기에 가장 깊은 무의 영역에서 나오는 빙의, 즉 귀신 들림이라고 이름 붙인 것까지를 징후적으로 동양학에서 이제 마음과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으로 육체 있잖아요. 그 세포와 장부, 이런 것들을 다치게 되면은 상이라 그럽니다. 그 의학 파트에서는 몸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적 서양학이라 그러죠. 그 질병, 병이는 징후적 동양학이고, 이 상은 상처, 부상 뭐 이렇게 할 때는 분석적 서양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말이죠. 질병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이 내공이라고 이름 붙여진 속 공부는 파장 영역 공부입니다. 그리고 심기, 마음과 기는 파장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영역들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은 말이죠, 상의 영역만, 즉 분석적 서양의 영역만 가지고 의학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 또는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병이는 이 분야를 다루는 겁니다. 마음과 기를 다루는 의학을 동양의학 또는 한의학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뚝뚝 떨어져가지고 구분되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들은 육체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에 서로가 밀접하게 give and take, 상호간의 영향을 서로 미칩니다. 이 원인들이 상호간 서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즉 몸을 다치게 되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안에 기본 영역 마음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음과 감정이 상하게 되면 반드시 육체에, 장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걸 동양학과 서양학은, 즉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은 마음과 기의 영역은, 심과 기의 영역은 동양학으로,
뭐뭐 영역은 서양의학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우리 좀 불편하신 분들 속 장부에 암이 걸렸으면 서양의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합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제일 뛰어난 의사를 심의, 즉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제일 뛰어난 의사라 그러는 것이 뭐 육체도 이렇게 불나지고 깨지고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마음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체까지를 병들게 만들면은 마음 고치면은 그냥 고쳐진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일 뛰어난 의사를 심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드디어 이제 마음의 영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어느 분이 이제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 하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걸 열심히 찾아보면 답이 되기 때문에 쭉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말이죠. 우리 거대하고 큰 절대의식이 있고 그리고 무의식이 있으며 우리가 현재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마음이라고 통용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의식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절대의식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종교적 영성의 관점에서 하느님 자리다, 부처님의 자리다, 구세주의 영역이다, 알라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의식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말이죠. 바깥에서 드러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누가 말을 했을 때 반응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내 피부에 어떤 충격이나 자극을 가했을 때 생기는 이런 생각들, 누가 내한테 말을 했을 때의 그 말에 대한 반응들, 이 생각과 감정은 다 표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무의식은 말이죠. 내 몸 안에 보이지는 않으나 믿음을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영역입니다. 몸만의 믿음과 선택의 힘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이제 표면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마음은 엄청나게 많은 걸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했을 따름인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멀티입니다. 멀티.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무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식같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의 영역, 정복의 영역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도 다 가지고 있고 이 두 개가 표면의식과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바탕, 하나님 자리라고 불리는 그걸 우리가 절대의식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건강학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 전임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베이고 떨어지고 외부적 충격을 받아서 뼈 부러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피부 나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만들어냈던 그 위대함을 가지고 다 치유가 됩니다만은 마음의 병든 것, 즉 영혼이 상처가 난 것들, 그것이 다시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절대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신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상처가 난 것들을. 그 치유의 영역, 이걸 우리가 마음의 건강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 1차 표면의식이 어떤 거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이 표면의식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의 감각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을 가지고 신경계로 이 느낌을 집합을 하죠. 그 신경계로 딱 집합된 그 느낌을 외부로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생각, 이걸 우리 표면의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안쪽에. 이게 내가 낳았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 내 개체는 외부의 5가지 감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지금 나라고 지금 대부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표면 의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게 각 장부든 어떤 피부든 뼈든 세포하고 신경이 결합되어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집합체, 이걸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지향하는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거든요.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 움직임이 뭡니까? 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차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출근을 하고 거기서 오늘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쓰게 됩니다. 때 되면 점심 먹고 다시 오후 일과를 마치고 때 되면 다시 저녁 때는 같이 먹던가 집에 와서 먹던가 이렇게 해서 자기 하루의 생각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의식을 딱 정렬을 하게 되죠. 정렬을 하게 되면 몸을 움직입니다. 우리 그걸 몸의 운동성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이죠. 세포와 신경의 조화로운 집합체, 이 조화로운 집합체를 갖다 깨뜨리는 것. 이게 우리 그걸 갖다가 이제 질병이라 그럽니다. 뭐가 제일 많이 깨지느냐. 조화로움이 깨짐의 가장 근본은 말이죠. 기의 영역,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공포,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통상 걱정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안하거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그 근본 원인은 말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즉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거든요. 몸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욕을 했을 경우에 그 욕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 그걸 방어 기제라고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본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분노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뿌리가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장 핵심도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직업에 대한 어떤 조화로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봉급이 있어야 되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돈 깨지기 시작하면 걱정과 불안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 못 먹으면 죽는다는 죽음의 공포를 항상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싸우죠. 뭐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위가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게 될 경우에 공포를 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공포를 주관하는 장부도 있고 그 공포가 일으켜내는 우리 몸에 냉기를 만들어내는 공포의 기운이 있고 그 기운들이 어떤 식으로 내 조화로움을 갖다가 깨느냐 많이 깨버립니다. 우리가 등골이 서늘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공포를 주관하는 장부가 신장이거든요. 콩팥. 콩팥이 죽음의 에너지가 탁 들어대가지고 무섭게 딱 되면은 머리카락을 쭉 뺏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냉기가 온몸에 번지면은 그때부터 약한 곳을 때리는 것이 질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로움의 깨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번째,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말이죠, 정복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면서 시간, 공간이 없이 에너지 그 자체의 형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뭐 우리 같은 수련자들은 체험과 느낌을 통해서 알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무의식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요,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이 말이죠, 그 무의식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복의 영역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냥 느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직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신경외과인 노만 시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인간 무의식의 에너지는 무한한 영역이고 에너지다.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직관력이 뛰어난 여성 한 분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식으로 고급 진동에 같이 공명을 하느냐 하는 영역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을 하게 되고 미 동부에서 서부에 있는 병원의 환자 상태를 직관력이 뛰어난 여성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냐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직관력이라고 이 단어로는 직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도인들은 그냥 공명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촌 내부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 어떤 것이든가도 서로 간에 알게 되는 직관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타심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약 32차례 활기 실험을 해본 결과 전부 다 맞추었거든요. 서부의 병원에 이 아줌마는 어떤 상태냐. 아이고, 뭐 방광이 안 좋네요. 이 아줌마 상태는 어쩌나. 아이고, 내면의 에너지 깨져 간질환이 있네요. 뭐 등등. 하고 난 그 결론이, 노만 시르가 낸 결론이 이릅니다. 인간 의식은 단일한 독립 개체가 아닌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도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존재는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된 다른 열매이다. 독립개체가 아닌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이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곳에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이 우리는 내 개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물방울이 위로 파도가 쳐서 물방울이 탁 튀면은 그때부터 물방울은 크기가 생기고 다른 물방울과 같이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크기와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 즉 바다 위에 튀어오른 물방울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것을 우리 시간이라 그러고, 양옆에 다른 물방울의 크기와 내용을 바라봐 가지고 그 물방울이 내보다 크니 내보다 작니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습니까?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바다의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죠. 짠맛, 물의 영역, 햇빛을 받아내가지고 온도의 영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 의식은 바다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이기 때문에 단일한 독립개체가 아닌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일 뿐이다. 그 무의식의 힘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 동양의 도하고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똑같죠? 이게 또 이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무의식의 힘 제 첫 번째 사례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례를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